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약 58년 전인 1963년 9월 26일 사진을 보시면 충남 서산군 모월리 작은 마을에서 펼쳐진 한 합동 결혼식을 보고 계십니다. 이날은 125쌍이 넘는 커플들이 단체로 결혼을 했는데요. 상당히 특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 또한 더욱 묘했죠. 신랑 신부들 모두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설렘이나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암울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동 결혼식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다음 해였던 1964년에도 이번엔 255쌍의 커플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단체길래 이런 행사를 할까요? 우리가 보통 아는 합동 결혼식은 사이비 종교? 놀랍게도 결혼식을 마친 총 375쌍의 커플들은 사랑으로 이뤄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 짝이 될 사람을 정해줬고 강제로 치른 결혼식이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그들이 결코 그걸 거부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다소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 서산 개척단 단원들, 정식 명칭은 대한청소년 개척단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때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토지 개발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불황자들을 제거하는 걸 중요한 정책 과제로 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거한다는 뜻은요, 불량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하자라는 정책이었는데요. 지금으로선 쉽게 상상할 수 없죠. 그 당시 정부는 이걸 사회 명량화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불황자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이라고 홍보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받은 경찰들이 거리를 떠돌고 있는 건달들, 노숙인들, 고아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였고요. 이들을 충남 서산의 작은 마을로 몰아넣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봤을 땐 불황자들의 자립을 돕고 보금자리를 마련해준다라는 그럴싸한 명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끌려온 여성들도 있습니다. 당시의 표현을 빌리면 윤락의 함정에 헤매던 불우한 여성들, 즉 성매매를 하던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두를 모아서 지역명을 따서 서산개척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량한 시민들이었을까요? 설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들 이렇게 다 잡아서 한 곳에 때로 묶어두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당시 개척단원 중 한 명이었던 정화자 씨, 그녀에게는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성들은 다 매춘부다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랐던 거죠. 그녀는 치과의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집안이 기울어서 모직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공장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되죠. 지금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이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보수를 2배로 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갓 20살이던 화자 씨는 이 말에 혹했고 동료 몇몇과 함께 그 남성들을 따라 나서게 되죠. 보니까 트럭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또래 여성들이 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 그곳이 바로 허허벌판, 갯벌 한가운데였어요. 그래서 이때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이 말한 공장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공장은 무슨 공장? 인간 공장이지. 소위 인간 갱생 공장, 서산개척단의 본거지였던 거죠.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개척단원인 김광덕 씨는 겨우 10살의 나이에 기차를 타고 마산에 있는 할머니 집을 가던 길이었어요. 이때 웬 낯선 남자가 음료수를 줬고 별 생각 없이 받아 마셨는데 이로 정신을 잃게 되죠.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서산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황당하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어느 날 길을 가다 늦은 시간에 퇴근을 했다거나 통행금지에 걸려서 잡혀왔다거나 아니면 그저 길거리에서 좀 불량하게 눈에 띈다라는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잡혀왔냐고요? 아니요.
이렇게 닥치는 대로 수용된 인원은 무려 1,700명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이들에게 말하는 갱생의 기회라는 건 다름 아닌 강제노역이었죠. 국가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이 갯벌을 농지로 만들자 하는 개간 작업에 참여시킨 겁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이제 개간 사업에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땅을 나눠준다고 했거든. 하지만 정작 단원들은요, 여기에 도착을 해서 마땅한 거처도 없고 야산에 땅굴을 파서 막 허름한 천막을 치고 1년 정도를 살게 되죠. 정말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야 했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강제 수용소인 형설촌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아니, 집은 그렇다 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음식은요?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면 구타를 견뎌야 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여기서 남자 개척단원들은 바닷물이 드나드는 염전을 메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농지로 만드는 개간 작업이 주 업무죠. 그 규모가 약 10만 평 정도입니다. 축구장 350개를 합쳐놓은 크기. 1960년대는요, 중장비 같은 게 없죠. 지게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맨손으로 돌을 날랐고 막 산을 곡괭이로 다 파헤쳐 가면서 쉴 틈 없이 농지를 일궜습니다. 여기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일하는 곳에 감시단들이 50m 간격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소총을 들고 이 개척단이 일을 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죠. 너무도 강도 높은 노동이 계속되니까 그 안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속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장례를 치러줘야 할 텐데 장례는커녕 묘지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죠. 누군가 사망했다는 사실 역시 밖으로 새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일하고 나서 받는 식량은 잡곡밥하고 소금국이 전부였다고 해요. 어떤 이들은 굶주림을 시달리다 못해서 소의 여물을 뺏어 먹기도 했고요. 산에서 두더지나 개구리를 잡아먹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들었던 건 매일같이 자행된 구타였습니다. 만약 그날에 어떤 개간 작업의 할당량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그들을 감시하고 있던 구호반이 그들을 알몸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영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1960년도 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편 끌려온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노동과는 또 별개예요. 감금된 여성들은 언제든 그곳에 있는 남성들과 결혼하도록 지정됩니다. 안에서는 끔찍한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났죠. 이들이 도망치는 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어찌어찌 소문을 듣고 실종된 내 자식이 여기 있다더라 해서 찾아오는 가족들이 있었는데 관리자들은 문을 굳게 닫은 채 그런 사람 없다 하면서 돌려보냈죠. 그래도 여길 탈출하고 싶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몇몇 사람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도중에 발각이 되면 총에 맞아서 비참하게 사망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단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더 주기 위해서 시범 케이스로 도망가다가 잡힌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구타하기도 했어요. 이후에 그 시신은 인근 야산에 버려졌고 그대로 방치됩니다. 정말 이곳이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인권유린의 현장이고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끔찍한 일이 자행된다면 누군가 막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서산 개척단 사업의 문제점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여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저 불량한 사람들 다 모아놓은 곳이라고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와 그 당시 언론이 이 실상을 감추고 미화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1963년 7월 22일 한 신문사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서산 개척단은 양아치, 그러니까 희라이, 불황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똘마니, 왕초, 정과구범 등 뒷골목의 문자들과 사창가를 전전하던 윤락 여성들이 지난날의 오명을 씻어버리고 서산 해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이 강제 합동 결혼식, 이거 역시 정부가 불황자들한테 번듯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건 약간 전시 효과로 사용됐다고 해요.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이렇게 2번에 걸친 강제 결혼식 이후에 350쌍이 나왔는데 그중 40% 이상이 파경에 이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개척단이 결성이 되고 2년 정도가 흐른 1963년입니다. 마침내 이들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일부 단원들을 중심으로 쿠데타가 일어났고 내부의 감시체제가 붕괴되면서 사업장을 도망가는 단원들이 생기기도 했죠. 이 관리자가 봤을 때 뭔가 통제가 실패되는 것 같고 결국 5년 만인 1966년 9월 1일 공식적으로 서산개척단은 해산됩니다. 그런데 당시 모두가 이곳을 이탈한 것은 아니에요. 그 개척단이 해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남아있던 일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왜 떠나지 않았냐?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농지를 분배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사실 그동안 정부가 이 개척단원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내걸어 왔습니다. 당신들 개척사업 끝나고 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농지 만들어지잖아. 그걸 한 세대당 내가 3,000평씩 줄게요. 무상으로요. 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단순 노동밖에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만 하면 땅이 생긴다? 라는 건 정말 희망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억울하게 끌려와서도 이들은 이를 악물고 이런 비인간적인 대접과 폭력을 다 견뎌왔던 겁니다. 자, 1966년입니다. 서산개척단이 해산됐죠.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갯벌을 농지로 바꿨고 땅을 읽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왼쪽은 1968년의 항공사진이고요. 오른쪽은 9년 후인 1977년의 사진인데요. 그동안 땅이 잘 정돈되어 있는 그 변화가 확연히 보이시죠? 그렇게 하염없이 이 땅은 그냥 내 거가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읽었고 그렇게 100만 평의 농지가 생성됐고요. 거기서 처음으로 수확을 거둔 해가 무려 서산에 이들이 도착한 지 20년 만인 1981년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왔고 어찌저찌 희망을 갖고 20년 동안 읽어서 처음으로 수확을 해낸 거예요. 자, 이제는 무언가 비극이 행복으로 바뀌는 듯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정부가 말을 바꾼 거죠. 이 땅이 원래 국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분명 땅을 분배해준다라는 문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이들은 22년에 걸쳐서 수차례 청원과 건의를 했지만 결과는 패소로만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개고생을 한 끝에 내 땅이 될 거다라는 희망마저 정부가 무너뜨려 버린 거죠. 이들의 허무함을 우리가 분명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서산개척단의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총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하죠. 하지만 문제는 사실 이들이 그간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다라는 점인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서산개척단? 그 불황아들이잖아 하는 싸늘한 시선, 또 여성들에 대한 편견. 그것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고령화가 됐고 7, 80대의 주민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한 어떤 불명예가 내 자식들에게, 나아가 손주, 손녀들에게 오해할 만한 어떤 오명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지난 2018년 서산개척단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7년 만에 이 서산에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대중에게 드러나게 됐죠. 같은 해에는요, 여기에 힘입은 이 개척단 출신의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고요. 자, 이들이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과거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정당한 토지 배분이죠.
이후에 서산시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노력, 그리고 추모비 건립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이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었던 강제 노역과 강제 결혼, 불과 5, 60년 전 일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은 건 서산 개척단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곳의 한 곳일 뿐이죠. 1960년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전남, 장흥, 또 강원도 대관령, 전국의 100개가 넘는 간척 사업장에도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 투입됐었는데요.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시민이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리고 나서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누렸는지는 하단 댓글과 더보기에 있는 영상, 링크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에서 제가 다루지 않은 부분까지 좀 더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끌려간 개척단원들이 정부의 주장대로 건달, 깡패, 품행이 좋지 않았던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을 강제로 어떤 곳에 거주하게 하고 노동과 폭력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죠.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된 서산개척단. 이제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잔인하게 유린당한 인권을 보상받는 겁니다. 50여 년 전 우리 역사가 남기고 있는 정말 아픈 상처, 늦더라도 치유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희생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